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7일 밤 10시입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보도가 되던 12.3 계엄 사태의 전개 과정이 이제 가장 권위 있는 공식 문서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즉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 공소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시간대별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 직접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식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공검장은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김용현 당시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과 주요 직원 체포를 시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혐의는 다 불법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당시 육군참모총장입니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윤 대통령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도 박 총장을 통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군과 경찰이 한덩어리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용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 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비완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방첩수사단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국회는 실제로 69명, 방첩사 49명, 조사본부 10명, 경찰 10명을 포함해가지고 체포조 69명이 국회로 출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용현 장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는 실제로 체포조에도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검찰이 공개한 방첩사 체포조의 단체 메신저 대화 방해,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이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시면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란다. 포성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친위 쿠데타입니다. 내란이라고 하면 조금 개념이 모호한데 쿠데타라고 하면 아마 쉬울 겁니다. 친위 쿠데타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 권력을 딱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싹 쓸어버리는 걸 친위 쿠데타라고 그럽니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먼저 체포해가지고 구금하라 하는 이 지시, 이게 친위 쿠데타라는 증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려는 선관위 체포조 임무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맡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문사령관은 휘하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을 통해 정보사 요원 30명을 선박하도록 하고 계엄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라는 임무를 내렸습니다. 정모 대령은 최종 선발된 36명의 정보사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성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동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야, 세상에 중앙선관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사기꾼들,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부정선거 음모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북파 공작원을 보내는 특수부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관위를 덮쳐가지고 마구잡이로 체포 감금하고 서버를 반출하고 해가지고 선관위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되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공정한 정확한 개표하는 걸로 유명한 한국의 투개표 시스템은 세계 만방에 어떤 식으로 인식되겠습니까? 부정선거나 하다가 계엄령을 만나가지고 혼이 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저 남미 또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 흔히 말하는 바나나 리퍼블릭 같은 나라로 취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회를 정부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일 수가 있습니다. 1963년에 만들어진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거쳤지만 단 한 번도 조직적인 부정에 관여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의 선거관리가 가장 공정하다는 걸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선관위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이 죄는 바로 하늘에 짓는 죄입니다. 왜냐? 투표는 유권자가 하는 최고의 주권적 결단입니다. 주권자인 유권자가 던지는 표 하나하나는 거기에 국민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거짓말하는 걸 믿고 완전히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이게 발작을 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니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고 서버를 반출하고 그걸 마구잡이로 수사를 하고 해가지고 조작된 발표로서 부정선거가 있었으므로 지금 국회의원들은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니까 혼내야 된다든지 그래서 계엄령을 폈다든지 이런 합리화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망상도 이런 망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발작입니다. 이건 정신병입니다. 이게 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은 이 계엄 이야기는 주로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동원될 부대장과 긴밀하게 미리 짜고 뭐 한 거 훈련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계엄령 선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군사작전입니다.
그걸 준비하려면은 오랫동안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많을수록 보완이 좀 어렵기는 하죠. 그러나 대통령과 장관이 맞대가 머리를 맞대고 거기다가 중앙고 출신 여기 방첩사령관 끼워넣고 해가지고 주로 세 사람이 속닥속닥 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도상 연습을 해가지고 터트려 놓으니까 다른 지휘관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막 전화를 하고 해도 이거 정말 시행을 해야 되느냐, 문을 부수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느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시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습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실패한 것은 대통령의 명령도, 장관의 명령도 밑에서 안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병정놀이 한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의 병정놀이, 유치한 병정놀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런 병정놀이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로서 사람들을 잡아 넣고 하는 것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로 보이는 겁니다. 지시만 하면은 그대로 먹힌다고 생각한 겁니다. 또 손에 한 번도 실탄이 장착된 총을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군대를 동원한다는 게 얼마나 엄중하고 위험하고 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완전히 병정놀이 한 겁니다. 이거 국군의 날에 병정놀이 하듯이 계엄령 준비했다가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군대는 군대대로 쑥대밭을 만들고 안보,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지금 대타격을 만들어 놓고는 나는 그냥 경고용으로 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윤석열을 추종하는 자들은 도대체 분별력이 어느 수준입니까?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나 기가 차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11월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중앙고 동문인 김용현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과 3월 이후 총 10여 회 만났다. 이때마다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영 등과 만나 시국을 걱정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4월 총선 전이네요. 총선에서 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5, 6월엔 삼청동 안가에서 두 사람과 다시 만나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은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은 없는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용현 장관은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국방부 장관 공관 등에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작성한 것으로 수사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장관이 문건 작성 과정에서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검토문건, 과거 발령 비상계엄령 때의 보고령 등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1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문건들을 검토한 후 최종으로 승인했고, 이튿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모두 위법한 데다가 국회의원,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려고 했으며, 선관위 전산 자료도 영장 없이 압수를 시도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면서, 그러니까 국회를 사실상 대체하는 거죠.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행위는 헌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폭동으로서 국헌문란,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내란죄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참 추태입니다. 이런 국군 통수권자가 있었다는 게 아찔하기만 합니다. 아찔하기만. 다행히 북한 노동당 정권이 그걸 모르고 도발 안 해온 것이 어떻게 보면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부끄럽게 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